안녕하세요. 오늘은 1919년 루돌프 슈타이너가 진행했던 초기 교육 세미나 그 기록 발췌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 덕분인데요. 초기 발도르프 교육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여기서 볼 수 있죠. 특히 아이들의 그 기질이라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거의 10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죠. 이게 보면 슈타이너가 당시 교사들이 마주했을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급에 학생 수가 많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아이 한 명 한 명의 좀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또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그렇죠. 그 고민의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그 네 가지 기제,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거였던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격 나누기 그런 건 아니었죠? 아,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슈타이너는 이걸 인간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그러니까 자아,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신체. 이 중에서 어떤 힘이 그 아이에게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경향성으로 봤거든요. 이상적으로야 이게 다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정 기질이 좀 두드러진다고 본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대하라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좀 무기력해 보일 수 있는 점액질 아이는요? 네, 그 점액질 아이 같은 경우는요, 교사가 마음속으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어떤 무관심이나 느릿함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거울처럼 비춰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교사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고 자기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끔 돕는 거죠. 흥미로운 방식이네요. 그럼 완전 반대로 막 화를 잘 내는 담즙질 아이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렇죠. 정반대죠. 담즙질 아이가 막 격분했을 때 교사는 오히려 속으로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화나서 막 잉크병을 던졌다. 네. 그때 막 같이 놀라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차분하게 아, 잉크병을 깨트렸구나 하고 사실만 딱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다음인데 아이가 좀 진정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 스스로 내가 왜 그랬지? 그 결과가 어땠지? 이렇게 좀 돌아보게끔. 아, 바로 혼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성찰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지침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얘랑 쟤는 좀 성격이 다르니까 섞어 앉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슈타이너는 같은 기질끼리 모아 앉히라고 했다고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네, 저도요. 왜죠? 이게 슈타이너의 논리는 뭐냐면 같은 기질끼리 모아두면 서로의 그 특성이 막 부딪히면서 오히려 약해지거나 조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의 산만한 다혈질 아이들끼리 막 모여 있으면 서로 너무 정신없게 하니까 역설적으로 서로한테 더 신경 쓰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의 그런 특성 때문에 아예 달아 없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와, 정말 역발상이네요. 네. 그래서 교사는 특정 기질 그룹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기질 아이들은 그냥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끔 할 수도 있고요. 허허, 참 독특합니다. 이런 기질 그룹핑 말고도 수업 운영 방식 자체도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블록 수업이라고 하죠. 주요 과목들,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거를 한 번에 하나씩 몇 주에 걸쳐서 그냥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주 동안은 오전에 계속 읽기만 하고 그다음 4주는 쓰기만 하고 또 그다음은 세마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요. 한 주제에 깊이 몰입하게 하는 거죠. 아, 매일 시간표가 바뀌는 게 아니군요. 그쵸? 물론 예술 과목 같은 건 꾸준히 병행하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저학년 때는 특히 이야기의 힘을 엄청 강조했죠. 1학년은 동화, 2학년은 우화나 동물 이야기. 맞아요.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림 그리기, 음악, 또 그 오이리즘이라고 했던가요? 음악이나 말의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예술 활동을 계속 교육 안에 넣으려고 했고요. 네. 세부적인 지침들도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기질에 따라서 먹는 것도 좀 조절하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먹는 거요? 네, 점액질 아이는 달걀 좀 적게 주고 다혈질 아이는 고기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 이런 식이요. 호호.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특히 사춘기 되기 전에는 시험 스트레스가 아이 발달에 해롭다고 봤고요. 아, 시험. 그러고 보니 수학 가르치는 방식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보통은 부분을 더해서 전체를 만드는데 반대로 한다고요? 네, 그것도 재밌죠. 덧셈을 가르칠 때 전체 합, 예를 들어 27 이걸 먼저 딱 보여주고 자,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부분으로 가는 접근도 했다고 해요. 와, 정말 하나하나가 지금 관점에서도 되게 새롭거나 아니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슈타이너 교육론의 핵심은 결국 아이를 그냥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 각자가 가진 그 기질 안에 어떤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걸 조화롭게 발현되도록 돕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을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아이가 이번 생에서 뭔가 이루어야 할 과제와 연결된 고유한 특성으로 이해했죠. 심지어 이걸 전생의 경험, 그 카르마와 연결짓기도 했고요. 카르마까지요. 좀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이의 내면 깊숙한 곳, 어쩌면 영적인 차원까지 고려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 교육계에서도 개별 맞춤 학습이 정말 큰 화두잖아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이런 깊고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기까지 한 관점들,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아이의 행동 너머에 있는 본질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그의 시도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